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한 이슈가 될 종목 5가지 선정해서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수급은 소폭 매도하고 있지만요. 장 초반보다는 매도폭이 상당수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 수급 동향까지 장 마감까지 어떤 모습 보일지 조금 더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증시 탑5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겠죠. 오늘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멘토님은 그동안 가져오셨던 종목들 중에서도 수익률 좋았던 종목, 그리고 한 번 더 봐야 할 종목 AS로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에 수익이 좋았던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수익을 거둬내고 난 이후에 충분한 주가의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 과정을 거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애초에 소개해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다시 떨어진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가가 강하게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충반적인 그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가 이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바닥권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이제는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 또 봐야 될 종목도 있고요.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 가운데 아직까지도 계속적인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8월 24일 날도 아마 AS 연락을 해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바텍 같은 경우도 32,000, 3,000 정도의 좀 충분한 또 매수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또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더 참조해드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5종목을 압축을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김태환 멘토의 이 AS 5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S에 받을 종목은요, 탑1으로 화학주 동성화학이 꼽혔습니다. 탑2는요, 모바일 프린터 전문 기업이죠, 빅솔론이 선정이 됐고요. 탑3로는요, 시멘트주, 그중에서도 꽤 안정적인 종목 성신양회가 또 뽑혔습니다. 자, 이어서 탑4는요, 노루페인트가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 탑5로는 이 김태환 멘토님의 대표 종목이죠, 의료기기주 바텍이 선정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AS 받을 5가지 종목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동성화학 고가 기준 38.68% 플러스. 네, 동성화학 8월 말에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수익률 꽤 괜찮네요. 최근에도 좀 올랐고 오늘도 꽤 오르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동성화학을 말씀드리는데요. 8월 31일 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소 좀 눌림 목표 조정 이후에 주가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동성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이 자동차 시트용 쪽에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런 화학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합성 피용용 폴리우레탄과 관련된 수주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제 유가가 오늘 잠깐 반등이 들어왔는데, 네. 유가의 어떤 기조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로 단기간에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 때문에 동성화학에 대한 실적 호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제 그 원가의 비중 자체가 좀 낮아야 이익률 자체의 개선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 자체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개순이 원가율 하락에 관련되어서 충분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 즉 이익적인 부분까지도 성장성과 더불어서 이익률도 개선되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성화학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동성화학의 주가 자체가 29,500원까지 좀 강하게 고점을 형성시켰습니다. 현재가 기준도 지난 주말 대비 4.69% 올라서 1,300원 올랐네요. 29,00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8월 31일 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다소 좀 눌림을 좀 받았지만 추세가 큰 틀의 흐름에서 이탈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 국면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동성화학 주가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세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미 지난주에 주가가 어떤 최고가를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오늘 또 추가적인 고점을 좀 더 높여서 29,500원까지 올라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동성화학의 주가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과 영업이익적인 그 개선율 자체가 더욱더 개선되어지는 요소를 본다면 아직까지도 주가의 흐름 자체는 좀 더 견조하게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 주봉 차트 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주가 자체가 흐름 자체는 4주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동성화학의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 즉 고점의 어떤 형성 정도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마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수익이 나와 있는 측면에서 적절할 때 매도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또 이제 매수한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강연에 가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을 확신의 종목을 선정을 하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한 매수 이후에 수익이 나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 가격들을 좀 정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짧게는 27,000원 정도의 익절가를 좀 설정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7,000원 선이 만약에 깨어지게 된다면 추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다소 한번 눌림목 자체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이익의 폭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절가를 27,000 정도 선 정도로 설정해드리고 추가적인 목표가 정도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29,5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켰는데요.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33,000원 선이 조금 근접한 가격대, 32,000원 후반 정도 가격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33,000원 도 정해드리면 33,000원대까지 또 기다렸다가 팔지 못하신 분도 계신데 33,000원 정도 근접한 가격대, 즉 32,500원에서 33,000원 정도 부근 정도까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33,000원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가 된다면 거기서 이제 33,000원 정도 선을 또 익절가로 높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꼭 좀 참조를 해주시면서 이제 보유 전략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시는 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신규적인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임은 분명하다. 즉 33,000원 정도 수준 가격대까지라면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규적인 매수의 관점에 가담해서 이익을 볼 만한 그 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군들을 좀 저점에서 소개해드릴 때 좀 적극적인 공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종목으로 첫 번째 동성화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동성화학 8월 31일에 방송 보시고 사신 분들 꽤 수익이 나셨을 것 같아요. 이 동성화학 일단은 27,000원 짧게 익절가 제시해 주셨고요. 보유 전략 조금 더 주시면서 목표가는 32,000원에서 33,000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보시죠. 탑2, 빅솔론, 고가 기준 37.96% 상승. 빅솔론은 모바일 프린터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프린터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세히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빅솔론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좀 말씀을 좀 쉽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자라든지 집에서 네. 짜장면을 좀 시켜 먹을 때 이제 배달원 분께서 갖고 오시는 그 프린트, 그게 바로 모바일 프린터라고 네.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력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는 이제 포스용 영수증 프린터 부분 자체가 이 회사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거의 한 47%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모바일 프린트 쪽은 이제 라벨 프린트와 함께 15%, 그리고 이제 라벨 프린트는 11% 정도의 매출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그 포스용 프린트의 성장성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택배 업계의 어떤 화랑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 대한 쇼핑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택배를 우리가 받아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누가 보냈는지 또 분명히 어떤 것인지 보여지는 게 바로 라벨 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프린트와 라벨 프린트의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니까 주력하고 있는 포스용 프린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전에 소개해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 원화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물론 1,200원대까지 환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1,180원대, 1,17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환율의 효과 자체는 제가 자동차 업황을 말씀드릴 때도 10월달까지는 환율 효과를 톡톡히 눈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빅솔론 같은 경우에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에 관련된 수혜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7월 6일 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때 가격대 정도가 좀 상당히 낮았는데요.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랗게 이제 원을 그렸던 부분 자체에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면서 주가 자체의 향후 성장성적인 힘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오히려 빠르졌을 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6,900원대까지 8월 31일 날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이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해서 기관들의 매수세 자체가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수세가 집중이 되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적절한 기간 조정 자체를 좀 거쳤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전쟁이 되면서 올라간다면 한 분기 실적 자체도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따라서 지난달에 엄봉을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엄봉을 좀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10월달에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5주선의 어떤 그 지지가를 좀 지지를 해주면서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중기 이평선 정도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가능하고 신규직 매수 관점에 접근하신 분들도 15,000원 정도 이하권 정도에서는 일정 부분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 전략을 좀 세워주셔도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을 때 16,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는데 뭐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이 다시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 부분들이 좀 가미가 되고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여부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기조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단계적인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규직 매수 관점도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좀 나 있는 측면에서 역시 이 종목도 우리가 익절가 정도 잡아놓아야 되는데 아마 7월 달에 매수에 가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4,000원 가격대입니다. 14,000원 가격대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면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에서 견주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원화 약세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빅솔론 이 7월 초에 주신 종목이죠. 이 종목은 지난 여름에 크게 오른 뒤에 조정을 한번 받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 빅솔론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탑3 세 번째 종목 보시죠. 탑3 성신양회 고가 기준 40.92% 상승. 시멘트주 그 중에서도 꽤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성신양회입니다. 이 종목 지난 6월에 가져오신 종목인데 이 종목 그동안 실적도 꽤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신양회 같은 경우 최근 시멘트 업계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일전에 그 레미콘 업계인 샘표가 동양시멘트를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용양회에 대한 매각 이슈도 이제 시멘트 업계에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성신양회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성공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하반기에도 분명히 실적 자체가 조금 더 추가적인 견조한 실적 자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유연탄 가격 자체도 많이 좀 인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샘표와 같은 레미콘 업체와 그리고 건설사의 자재 담당자 그리고 시멘트 담당자 3개 회사가 만나서 유연탄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시멘트 업계들이 아주 실적이 좋지 못했다가 실적이 이제 좋아지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유연탄 가격을 인상을 하자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유연탄 가격을 현재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좀 실적이 나고 회사가 좀 견조해지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익적인 부분이 훼손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조달금리 감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차익권 상환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재무구조도 견실하게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성신양회 같은 경우도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6월 22일 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좀 상승 세계형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거동을 했습니다. 21,350원까지 7월 16일 날 고점 형성시켰을 때 여러분들에게 익절가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18,500원 정도의 가격대, 일절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격대가 만약에 깨어지게 되면 이익 실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저가권의 나중에 다시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일단 21,350원 가격대까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주가 자체가 어느덧 바닥은 좀 형성을 시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현재가가 전일 대비 2.4% 올라서 12,80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22일 날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가격대보다 더 좀 밀려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실적 자체는 어차피 좋은 모습인데 주가가 하염없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물론 이 종목이 악재가 돌출이 되고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해서 빠졌다라는 것은 충분히 주가 고평가되어서 빠졌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수급에 의해서 이익 실현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가 자체가 차트를 좀 보며 설명을 드리면 14,000원 중반선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14,500원 정도 가격대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 되겠지만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서 더 올라가기 위한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14,000원 정도 초반선의 매물대를 얼마만큼 좀 빠르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가격대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는 시점 자체가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가격대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점과 저점의 절반 정도의 가격대만 놓고 보더라도 16,000원 정도 이상권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오늘 주가가 약간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급반등이 언제쯤 일어날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하반기에 실적의 견조한 모습들까지 보고 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서 조금씩 물량을 매수해 놓으면 주가가 충분히 하향하는 그런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쪽으로 오히려 무게감을 더 주실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매수 좀 가담을 해서 16,000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만약 16,000 정도 가격대가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18,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도 한번 중기적인 그 목표가를 설정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신양회 여름에 급등한 뒤에 가격 조정이 잠시 있었죠. 일단 14,500원까지 단기 상승 가능하다고 보신 만큼 지금 매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성신양회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입니다. 타포 보시죠. 타포, 노루페인트, 국가 기준 102.83%의 상승. 노루페인트 이 종목은 6월에 가져오셨던 종목인데 7월에 아주 가파르게 올랐었네요. 수익 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성신양회에 비해서 상승의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이 100% 이상 수익을 안겨다 드리면서 7월 16일 날 고점을 형성시켰을 때 일단은 50% 정도 매도하고 난 이후에 익적을 잡아드리면서 5일 이평선 자체가 이탈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일단 지켜보되 아마 추가적인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줬을 때 2만 원선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환경 페인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들어서 미국의 펜턴사와 함께 실질적인 B2C 산업 쪽으로도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페인트 조금 최근 들어서 뭐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벽지보다 친환경 페인트를 좀 바르는 것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정도의 전반적인 그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좀 좋았고 하반기에도 이 노루페인트의 주가 자체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하시는 바닥용 도료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에 건축 물량들 같은 경우에 마감재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역시 실적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이제 6월 1일 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좀 상승 세기형으로 조금씩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주가 자체가 7월 달에 고점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 우리가 좀 종목을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가 마지막 스파트를 강하게 좀 내어줬을 때 이때를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가 한 번 좀 강하게 나는 시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그 원위치로 좀 복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도 차트상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이 종목 자체도 7월 16일 날 21,5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눌림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한번 대차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던 모습인데 물론 이때 건자재뿐만 아니라 페인트 관련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일제 조정을 받았던 것은 정부에서 실질적인 가계 건전성 부채와 관련된 부분의 강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경기 위축으로 주택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결국 차익 물량들을 쏟아지게 만들었던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우리가 차트를 보면 8월달, 9월달, 10월 초까지도 실질적인 주가 자체가 박스권 정도의 등락에만 계속적인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아직은 뭐 거래량 자체도 없는 상황에서 주가 자체가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올라갈 만한 이슈 자체가 현재 다 바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니까 박스권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주가 자체가 이제는 여기서 다시 밀릴 만한 정도의 실적적인 부분도 아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짧게는 주가 자체가 박스권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12,500원, 또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13,500원 정도의 가격대까지도 반등의 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대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단계 13,500원 정도의 가격대 정도까지 일단 올라가고 나서 눌림목 조정 이후에 재차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 이익 실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매수해놓고 단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정 부분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보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좀 포트에 가담을 해놓았던 그 종목들이 있다면 현금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추격 매수보단 이런 종목들이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을 때 매수해놓고 나서 충분한 중기적인 상승 패턴의 흐름을 좀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매수에 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소로페인트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이하권 정도 선에서 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아주 적절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하반기 실적 개선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시면서요. 추가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봐주셨네요. 이 단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면서요. 노루페인트 탑4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탑5 보시죠. 탑5, 바텍, 고가 기준 플러스 51.74%. 이제 바텍을 보면요, 김태환 멘토님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그만큼 여러 차례 강조를 많이 해오신 종목인데요. 네. 이 치과용 의료기기를 주로 취급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주가 흐름 그동안 참 좋았네요. 예, 일단 바텍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너무나 강조를 많이 드려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 것 같고요. 네. 일단 팍스 i3D에 대한 그 성장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유럽의 CE 인정부터 시작해서 또 하반기에 미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보다는 역시 해외 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해외 시장의 그 성장성 자체는 이 회사가 외형 확대시키면서 이익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겸비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바텍 레이언스에 관련된 또 자회사에 관련해서 또 IPO를 청구했을 때 지금 평가 이익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올해보다 내년 정도로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일단 그러면 바텍의 주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전에 제가 8월 24일로 한번 기억을 하는데요. 바텍과 관련된 종목이 개수를 고점에서 우리가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충분한 눌림목 조정을 줬을 때 32,000원 부근이나 33,000원 정도 부근에서 좀 매수에 가담을 하신다면 일정 폭 정도는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폭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 좀 가담을 했다가 지난 주말에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아마 8월 달에 고점을 형성시켰을 때는 그때는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부분 그 시장의 컨센서스도 목표가가 4만 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보니까 이 종목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올해는 또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또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여기서 이제 주가가 3분기 실적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시점에서부터는 목표가 또 상향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8월 달에는 매수 관점보다는 보유 관점에서 여러분들 35,500원의 익절가, 34,000원의 익절가를 좀 말씀을 드렸고,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충분한 눌림목 조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달 들어서 32,000원 정도 수준까지 분명히 주가가 눌림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 자체가 41,500원까지 지난 주말에 또다시 고점을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 일전에 이익을 실현하신 분들이나 다시 한번 재매수에 가담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더 보유 전략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좀 분명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흔들림에서 일시적인 부분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충격받아서 좀 동시에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큰 폭의 허리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정도는 이제 37,000원 정도 가격대를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37,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32,000~3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부터 좀 계속적으로 35,000원대 일전에 일절가를 실현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37,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좀 이탈되면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좀 이익 실현해서 현금화 전략을 좀 세울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매수 관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또다시 매수 여기서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또 눌림목 조정이 만약에 또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2,000~33,000원에 매수하신 분들 일전부터 가져오신 분들에 대한 매매 전략이라는 부분 분명히 좀 참조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바텍까지 오늘 이렇게 김태환 멘토님이 가져오신 탑5 AS 종목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종목까지 모두 참고하셔서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매수 전환했네요. 시장 움직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탑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